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지금은 늦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매번 반복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일 때도 끝났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10,000에서도 30,000달러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순간은 기회라고 불렸습니다. 시장은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상승, 조정, 공포, 회복,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포 구간에서 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환희 구간에서 늦게 들어옵니다. 시장은 데이터를 따라 움직이지만 개인은 감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상승장에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고 하락장에는 이번엔 진짜 끝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하락 시기에 악재 뉴스가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거래소 붕괴, 규제, 해킹, 금리 인상, 항상 시장이 끝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 시기들이 바닥 근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포는 가격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2013년엔 비트코인 약 80% 하락, 버블 종료 선언, 2017년 말 최고점 이후 2018년 마이너스 84% 폭락, 암호화폐 끝났다는 언론 폭발.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2021년 새로운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직전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루 40% 가까운 급락했었죠? 당시 기사 제목에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실패, 이후 1년 만에 사상 최대 상승, 2022 년 FTX 붕괴로 시장 신뢰 붕괴 선언. 그러나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았고 기관 참여는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상보다 더 흔들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지하실 더 열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기반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화폐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자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며 재평가됩니다. 역사적으로 희소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자산은 결국 상승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약 4년마다 반감기가 발생합니다.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반감기 이후 역사적으로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습니다. 2012, 2016, 2022 후 상승 흐름,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이 증가했습니다. ETF, 커스터디, 규제 프레임 구축, 장기 보유 비율 증가, 유통 물량 감소,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 해시레이트 지속 증가,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과 높은 상관성, 금리 완화 구간에서 강세.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단순 코인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디파이, NFT, 온체인 금융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POS 전환 이후 에너지 효율 개선, ESG 관점 접근성 확대 중이며 스테이킹 구조로 시장 유통량 조절, 레이어의 확장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실사용 기반 증가로 네트워크 가치는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이클과 유동성으로 움직입니다. 공포 속에서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때 사지 않았을까? 역사 속 모든 상승장은 공포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가까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확신을 갖고 가격이 떨어지면 가능성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역사 속 큰 자산의 상승은 항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공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기회를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